네,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계약 단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분양이나 매매, 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잔금 전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본인의 사업계획서, 분양, 매매, 임대계약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서류만 띡 제출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임대로 사용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분양이나 매매의 경우 계약하고 사업자를 낼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내지 않죠. 입주 가능한 업종에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서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입주 계약을 신청하고 나면은 3일에서 5일 있다가 통보가 오게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 완료 신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신청서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입주계약 시에 했던 사업계획서대로 내가 이런 공장 설비를 맞춰서 이제 공장을 가동한다 라는 거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개시 신고할 때는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고, 내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이런 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실사 나와서는 실제 이 사람이 제출한 대로 이 서류대로 이 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실사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절차는 다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 매매를 하든 임대를 놓든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적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준비해서 재실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다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업종으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할 거다 라는 걸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에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은 산지법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산지법의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 벌칙 사항이 어떤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산지법 제38조입니다. 입주계약 등.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계약,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간단한 인터뷰 과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고요. 만약 이를 위반했다, 입주계약을 생략했다 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제15조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입니다. 입주계약 이후에 공장 설립 완료,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위반을 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사업 개시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입주계약과 이제 사업 개시 신고 위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산업단지에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것 같아요. 편법이냐 불법이냐 그렇게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벌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등입니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분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처분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 양도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양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양수인은 처분 신고가 해당하는 게 아니죠. 양도인이 처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양도인은 당연히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처분 신고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한테 적용되는 이 처벌 내용은 입주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38조의 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입니다.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임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사업개시 신고는 실사 단계가 들어갑니다. 실사 단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통과해야만 처분을 하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임대사업을 할 때 이 과정을 생략했을 경우, 위반했을 경우 임대신고 위반은 임대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냐? 임차인은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입주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주계약 위반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놓고 볼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시려는 분들이 워낙 분양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즘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어떤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산업단지에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분양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유해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산업단지 산지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건 맞으나 산업단지에 실제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들의 현황, 계약 내용들을 보면은 어기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 파악해서 다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들 안내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에 대해서 이걸 알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냐, 이 차이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어요 라고 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 누구도 이걸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건 내가 진행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